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파인 교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단순히 몸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걸 넘어 학생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학습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능의 중요성,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93%는 비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즉,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표정, 몸짓,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수업 중에 학생들이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눈맞춤, 제스처, 표정만 잘 활용해도 소통이 가능하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언어적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적절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실제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해외 학생들과 영어 수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교사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으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죠. 반대로 교사가 긴장한 표정이나 딱딱한 자세를 취하면 학생들도 위축됩니다. 미소, 적극적인 태도, 학생 한 명 한 명을 향한 세세한 관심, 그리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레포, 이 모든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제가 해외 친구들과 수업했던 두 가지 경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한국어 수업을 했을 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웃으며 친절한 태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레포를 형성하자 학생들도 점차 부담을 내려놓고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맞추고 격려하며 손짓과 표정을 적극 활용했더니 학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훨씬 쉽게 넘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작년 말레이시아 학생들과 진행한 비대면 국제공동 수업이었어요. 서툰 영어 실력을 가진 양국의 학생들이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다니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때 저는 시각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어요. 미리 수업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준비하고 줌으로 비대면 수업 시 발표 자료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이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고 자연스럽게 수업에 몰입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단순한 표정과 몸짓을 넘어 학습을 돕는 다양한 도구와 전략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언어가 아니라 교사의 태도를 보고 먼저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더 생생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말이 아닌 것들로 소통하는 모든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표정, 손짓, 시선, 그리고 몸짓, 목소리 톤, 그리고 교실에서의 동선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손짓이나 눈빛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비언어적 표현은 특히 말이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도구가 돼요. 인지적 이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지닌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이 그 첫 번째입니다. 사전 정의와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도형이나 과학 개념을 설명할 때 시각 자료를 사용하세요. This is an isosceles triangle. It has two equal sides. 구어만으로 설명할 때와 비교해서 교사의 제스처 그리고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면 개념의 특징을 한 번에 이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간적 배치 활용하기. 시간의 흐름에 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교실 공간 배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와 현재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교실 한쪽은 과거, 반대쪽은 현재라고 생각해 볼게요.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ast and present, let's imagine these sides of the classroom present the past
and the other side's present the present 라고 발문하며 학생들을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개념을 시각화해서 인지적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정서적 상호작용 기능입니다. 정서적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긍정적인 레포를 형성하여 수업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첫째, 공감적 표현과 적절한 표정.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Yes, this part is tricky, right? I was confused at first too. 라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이와 같은 표현과 이에 어울리는 표정은 수업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백채널 피드백과 적절한 몸짓, 목소리의 톤 조절.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That's right. Great idea. 또는 awesome.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Great job. I love how you explain that. 같은 표현이 중요해요. 이때 교사의 진심 어린 몸짓과 목소리 톤은 교사의 말의 진정성을 배가시키고 동시에 수업에 자신이 잘 참여하고 있는 효능감을 높여주어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방적인 자세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학생들과 더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귀를 손에 갖다 대거나 몸을 학생의 방향으로 기울이는 동작들은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주고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줘요. 즉,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주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교사의 자세와 태도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진전시키는데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참여 유도 기능입니다. 리듬감과 에너지 조절, 그리고 포즈와 침묵이에요. 중요한 개념이 나올 때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환기하기 위해서 박수를 치거나 중요한 질문을 할 때 잠시 침묵을 지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은 수업의 주의 집중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전략들은 실제 교실 수업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수업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는 시각적 메타포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수학 수업에서 손으로 도형을 그리며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When I say triangle, I will draw a triangle shape in the air. 그리고 When we add, I'm going to use my finger to show the punctuation. Add. 또는 A right angle is 90 degree. 팔을 L자로 구부리면서 It's like the letter L on your arm. 자, 이와 같이 팔동작으로 추상적인 개념인 직각을 시각화하면 학생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가르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For the words 사과, apple, I can hold an actual apple and show a picture of it. Then I will say, this is 사과, 사과, while point to the apple, 사과. 또는 마시다 라는 한국어 단어를 가르칠 때 Look at my hands. 양손으로 컵 잡는 동작을 하고 This is drink. 마시다. 이렇게 간단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학생들은 단어의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학생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과학 수업에서는 실험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을 사용합니다. When we mix these chemicals, watch my face. 이렇게 놀라운 표정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예로 The caterpillar became, then boom, it's a butterfly. 여기서 목소리 톤과 제스처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선 교류입니다. 학생과의 눈맞춤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적용 예시는 문화 코드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스처나 행동이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 제스처는 많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중동, 서아시아 같은 국가에서는 모욕적인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중동, 인도, 아프리카에서는 이 왼손은 개인 위생과 관련이 있어서 왼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식사에 사용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파견국가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비언어적 코드를 반영해야지 학생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겠지요? 이제 이 전략은 어떻게 연습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시연을 영상으로 찍어보는 것이에요. 내 손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지, 표정이 딱딱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친구와 함께 역할극을 하면서 실제 수업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강세, 속도, 표정 등을 조절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몇 가지 상황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제스처와 표정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Awesome! 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 적절한 목소리 톤과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Awesome! 두 번째 상황입니다. 큰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big. 자, 두 팔을 크게 벌려보세요. big. 해보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학생들은 단어의 의미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3S예요. Simple, Smile, Sensitivity. Simple, 복잡한 설명 대신 직관적인 제스처로. L, Big, Smile, 긍정적인 표정으로 교실 분위기 업. Sensitivity,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왼손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수업 중 제스처가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열정이지 실수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어로 수업을 하는 목적은 유창함이 아니라 이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수업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그 핵심이에요. 기억하세요. 말은 못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전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